11월 26일 남도 이맘때 조윤지입니다. 11월의 가장 큰 이벤트죠.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드디어 다음 주 금요일 성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요. 각종 입시 전형과 면접 그리고 논술까지 준비할 건 또 왜 이렇게 많고 어려운지 대학 문턱을 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입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정운탁 장학관과 함께 이번 수능 돌아보고요. 성적 발표를 앞둔 지금 이맘때 준비해야 할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운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입시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맞게요. 또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맨이라고요. 아, 예. 어떤 거죠? 제가 광주광역시 교육청 유명 유튜버 입시맨입니다. 학교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크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은 약간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또 먼저 이번 수능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수능을 비교할 때 늘 전년도 수능과 비교를 하는데요. 네. 전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어하고 영어가 어려웠고요. 네. 수학은 그래도 좀 풀만했는데 탐구 영역에서는 과목별로 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건지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뭐 국어 영역에서 칸트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수험생들을 괴롭힌 인물이 네. 칸트입니다. 국어에서는 독서 지문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올해 칸트가 나오면서 많이 어려웠고요. 영어에서도 칸트가 나왔고요. 영어로도요? 한국어도 사회탐구 윤리와 사상에서도 칸트가 나와서 올해 수험생들을 되게 괴롭힌 인물이 되고 그랬군요. 말았습니다. 이번에 또 수능에 변수가 되게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응시생 수만 해도 55만 4천여 명, 7년 만에 최대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응시생 수가 이렇게나 이례적으로 많았던 원인이 또 뭘까요? 그것은 2007년생 황금돼지띠 아이들이 네. 올해 고3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만 보면 1,100여 명, 전국적으로 4만 5천여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수험생 수가 늘면 각 대학의 합격 커트라인 선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또 응시생 수 말고도 변수가 또 있었다면서요?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의대 정원이 1,509명이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그 1,509명이 없어지고 네. 원점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전공 자율선택제와 첨단학과가 늘었고요. 네. 또 하나는 과학탐구 영역을 필수로 지정했던 대학이 폐지를 확대를 하면서 네. 과탐을 하는 친구들이 사탐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사탄론. 이건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예전에는 자연계열은 과학 2개를 선택해야 해. 네. 인문계열은 사회 2개를 선택해야 해. 이렇게 됐는데 맞아요. 그 구분이 사라지고 과탐 필수가 폐지되면서 물화생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 탐구 영역 하나, 여기에서 생명과학원을 제일 많이 선택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수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탐구에서 사회문화 과목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원하고 사회문화의 조합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생명과학 원과 사회문화 과목의 조합 진짜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조합인데 이렇게 자연계열 학생들이 과학탐구랑 사회탐구를 섞어서 하다 보면 사회탐구만 준비하던 인문계열 학생들은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특히 정시는 이렇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네. 수능 성적표에 찍히게 될 표준 점수의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계열에서 3년 동안 사회탐구 과목을 공부해왔던 친구들이 네. 자연계열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또 의외로 잘해요.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이 탐구 영역의 이 표준 점수가 정시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성적 발표가 다음 주 금요일이잖아요.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이미 가채점은 맞췄을 것 같은데 저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성적표를 받고 내가 채점했던 점수랑 달랐던 기억이 있어요. 이 성적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거 꼭 좀 기억해 줬으면 네. 좋겠는데요. 수능 성적 통지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점수는 원점수입니다. 이것은 네. 내가 풀어서 마친 배점을 합한 단순한 점수고요. 성적표에 나오는 표준 점수는 그 과목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점수입니다. 100분위는 그것을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세울 때 위치를 나타내 주고요. 등급은 9등급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 성적 통지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만 있지 원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채점 해보고 나서 점수가 좀 낮아서 걱정하는 학생들도 좀 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밤잠 새우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점수 나오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성적표 나오면. 원점수 보고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개 수능이 어려우면 원점수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올라가고요. 네. 수능이 쉬우면 원점수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5일 날 발표되는 수능 성적 점수를 확인한 뒤에 네.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잘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수시에 지원한 우리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대학을 선택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혹시 수시에서 불합격을 했거나 정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성적표에 있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 이 영역을 가지고 네.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찾아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은 잘 봤는데 정시 원서를 좀 잘 못 써서 떨어졌어요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이런 학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까요? 정시 모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학마다 반영하는 영역, 표준 점수인지 100분위인지, 그리고 비율, 국어는 20%, 수학은 30%, 이게 대학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표준 점수 합이 아니라 네.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맞는 비율이 적용된 점수가 필요해요. 네. 대학에서는 그 점수 산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 점수에 맞춰서 써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뭐 대학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많다 보니까 그런 비율 같은 거 찾는 게 일일이 찾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맞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대교협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그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싶은데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3개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각 군별로 2개 정도씩을 생각을 한 뒤에 그 대학 홈페이지에 직접 가서 점수를 입력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후보군 추릴 때 좀 정시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다, 상향 지원해야겠다 이런 욕심 좀 부려봐도 될까요? 정시는 입시의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정시에 불합격하면 재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 중에 가군과 나군은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가군, 나군에 많은 대학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정시에서 또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정시에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게 이 점수를 산출을 했다면 네. 정시 모집 요각에 있는 정원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수시에서 못 채운 정원이 정시로 이월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최종 정시의 모집 정원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점수를 대입해서 합격이 가능한 곳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모집하는 그런 것들까지 좀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올해 수능을 좀 돌아보고 성적표 보는 법도 알아봤고 또 성적이 나오면 해야 할 일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계속 이게 입시가 변하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번 궁금증을 모아서 OX 네. 퀴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정시 전형에서 총 3개 학교 지원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개만 쓸 수 있습니다. 네. 정시 모집은 수시는 6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3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시로 지원을 해서 최저 등급 기준까지 맞춘 윤지 학생이 있습니다. 이 윤지 학생이 수능에서 너무 잘 봤어요. 나는 이제 수시 그냥 포기하고 정시로 가겠다. 이거 됩니까?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비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수시는 합격을 하는 순간에 정시 지원을 못 합니다. 네. 여기에서 추가 합격이 있습니다. 충원이 되면서 합격하는 게 있는데 추가 합격을 해도 수시에서 추가 합격을 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 수시 합격을 하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수시와 정시 중복 지원 안 된다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과목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잘하면 된다. 하나, 둘, 셋.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죠? 영어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했는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특기 사항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려운 과목을 피하는 회피형 과목 선택이나 네. 나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는 좀 편식형 과목 선택을 대학에서는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맞습니다.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골고루 3분의 1씩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한 학기라도 시험을 좀 못 봤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다. 맞습니까? 그것은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세모가 없어가지고 세모. 지금 세모가 없어가지고 세모군요. 이렇게 왜 세모냐면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골고루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골고루 반영하다 보니 한 학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그게 꼭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학기가 혹시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학습을 하고 그 특기 사항들을 갖추게 된다면 어쩌면 더 매력적인 게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성적을 받다가 떨어진 것보다는 네. 조금 낮다가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대학인 학과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네.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다들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번 시험을 봤는데 못 봤다 하면은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다면서요. 요즘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네.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섣불리 자퇴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자퇴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지금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갈 길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나를 더 단련시키고 발전시키고 어쩌면 적성을 찾아서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더 맞춤형 인재가 된다면 아마도 대학에서는 이 학생을 선발해 줄 겁니다. 네. 그러니 자퇴보다는 앞으로 나의 계획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입시맨 덕분에 아마 지금 정시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랑 예비 고3 학생들 모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시 전형은 또 대학별로 진행이 되잖아요. 논술 전형 그리고 면접 전형 진행이 될 텐데 뭐 입시맨이 알려주는 면접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면접 꿀팁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면접은 대부분 서류 기반 면접,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니까 네. 그 내용을 숙지하고 가야 되는데 활동이 됐건 독서가 됐건 전, 중, 후. 활동 전에는 네. 이랬고 활동 중에는 이런 활동을 했고 활동 후에 이런 걸 느꼈어. 이렇게 말해주면 스토리가 있어서 좋고요. 네. 또 하나 자신의 답변 첫 마디 꺼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상대방의 질문을 내 답변에 주어로 삼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국어국문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이래서입니다. 주장하고 왜냐하면 뭐 이런 게 좋아서입니다. 근거를 들고 따라서 저 국어국문학과에 꼭 다니고 싶습니다. 네. 강조, 주장, 근거, 강조형의 말을 하는 것을 연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좀 따라하면서 생각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논술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논술 전형은 가장 중요한 게 경쟁률이 아주 높다 하더라도 수능 성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실질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가 논술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 대학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가 있고 출제 네. 경향이 있고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치 기출 문제는 반드시 논술문을 작성해보고 가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시 전형이 끝나고 나면 12월 29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도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설명회도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예,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보다 더 깊이 있는 지원을 드리고자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수능 실채점 결과가 반영된 정시 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를 12월 11일에 실시합니다. 네. 그리고 정시 상담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담할 곳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240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을 합니다. 1대1로요? 1대1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아마도 정시 지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시 지원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능부터 입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면접과 논술 꿀팁까지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가 내린 후로 계속해서 흐리고 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12월이 실감이 나는데요. 이맘때는 일조량이 좀 감소하면서 평소보다 피로랑 우울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한낮 30분 정도 산책도 좀 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추운 날씨에는 몸 건강 챙기듯이 마음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도이맘때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